지금 보고 있는 이 화면, 과연 현실일까요? 우리는 하루에도 수십 번씩 화면 속으로 들어갑니다. 뉴스, SNS, 영상, 댓글, 알고리즘이 추천한 다음 장면들. 어느새 실제 하루보다 온라인의 흐름이 더 빠르고, 더 강하고, 더 많은 감정을 흔듭니다. 웃고, 비교하고, 부러워하고, 때로는 이유 없이 허전해집니다. 이상하게도 현실에 앉아 있으면서도 마음은 늘 다른 세계에 가 있습니다. 프랑스 철학자 장 보드리아르는 이미 오래전에 이것을 예견했습니다. 그는 우리가 사는 시대를 가상이 현실보다 더 현실처럼 작동하는 세계라고 불렀습니다. 그리고 SNS와 같은 공간을 시뮬라크르, 즉 복제된 이미지의 세계라고 설명했지요. 사람들은 점점 실제의 나보다 보여지는 나로 살아가게 된다고. 삶이 경험이 아니라 연출이 되고 존재가 아니라 이미지가 중심이 되는 시대가 온다고 경고했습니다. 이 말이 지금처럼 정확하게 와닿았던 적이 있었을까요? 우리는 사진 속의 나를 관리하고 타인의 반응으로 하루의 기분을 결정하며 조용히 살아가는 자신보다 드러난 모습에 더 많은 에너지를 씁니다. 그러다 문득 혼자 있을 때 느껴지는 공허 앞에서 멈춰 서게 됩니다. 나는 지금 누구로 살고 있는 걸까? 화면 속의 나인가? 이 자리에 앉아 있는 나인가? 이 영상은 화려한 기술 이야기가 아닙니다. 팔로워를 늘리는 법도 콘텐츠 전략도 아닙니다. 대신 아주 단순하지만 깊은 질문에서 출발합니다. 가상 세계가 점점 더 커지는 이 시대에 우리는 어떻게 현재의 나로 살아갈 수 있을까? 이미지가 아닌 존재로, 비교가 아닌 감각으로, 연출이 아닌 진짜 삶으로 돌아오는 길은 어디에 있을까? 겪어보니 알게 됩니다. 문제는 기술이 아니라 마음이었고, 플랫폼이 아니라 방향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방향을 다시 세우는 데에는 철학이 필요했습니다. 만약 요즘 이유 없이 허전함이 찾아온 적이 있다면, 사람들과 연결되어 있으면서도 어딘가 고립된 느낌이 들었다면, 이 영상은 끝까지 볼 가치가 있습니다. 도움이 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해주세요. 이 채널은 빠른 정보 대신 오래 남는 생각을 나눕니다. 이제 장 보드리아르가 말한 시뮬라크르의 세계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다시 현실의 나를 회복할 수 있는지 그 이야기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화면 속 세상은 늘 반짝입니다. 잘 정리된 집, 환한 미소, 여행지의 햇빛, 멋지게 차려입은 모습들. 우리는 그것을 스치듯 보지만 마음은 조용히 반응합니다. 비교는 아주 빠르게 일어납니다. 의식하기도 전에 나는 왜 저렇지 못할까라는 생각이 스며듭니다. 그리고 그 순간부터 현실의 나와 화면 속 타인의 삶은 같은 저울 위에 올라갑니다. 문제는 그 저울이 처음부터 기울어져 있다는 데 있습니다. 온라인에 올라오는 것은 대부분 삶의 하이라이트입니다. 지루한 오후, 말다툼, 몸의 피로, 불안한 밤은 잘 드러나지 않습니다. 우리는 편집된 장면과 편집되지 않은 일상을 비교합니다. 결과는 늘 같습니다. 현실의 나는 부족해 보이고 타인의 삶은 완성되어 보입니다. 이렇게 이미지의 세계는 조금씩 우리의 감각을 바꿉니다. 예전에는 하루의 만족이 몸의 피로와 함께 찾아왔습니다. 일을 마치고 집에 돌아와 따뜻한 밥을 먹고 조용히 TV를 보다가 잠드는 것만으로도 하루는 충분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만족의 기준이 화면 바깥이 아니라 화면 안으로 이동했습니다. 좋아요의 숫자, 반응의 속도, 댓글의 온도가 하루의 기분을 좌우하기 시작합니다. 살아있는 나는 천천히 숨 쉬는데 이미지의 나는 늘 바쁩니다. 살아있는 나는 실수도 하고 말도 더듬고 피곤해하기도 합니다. 반면 이미지의 나는 늘 준비되어 있어야 합니다. 웃을 준비, 보여줄 준비, 반응할 준비. 그래서 우리는 점점 실제의 나보다 연출된 나를 더 관리하게 됩니다. 얼굴 표정보다 각도를 먼저 생각하고 감정보다 업로드 타이밍을 고민합니다. 실제 삶에서 자주 마주치는 장면이 있습니다. 가족이 모여 앉아 있으면서도 각자의 화면을 보고 있는 모습입니다. 같은 공간에 있지만 마음은 서로 다른 세계에 있습니다.
누군가는 메시지에 답하고, 누군가는 영상에 빠져 있고, 누군가는 타인의 일상을 훑고 있습니다. 말은 줄어들고, 침묵은 늘어나지만 그 침묵은 편안하지 않습니다. 연결되어 있으면서도 고립된 느낌. 그것이 바로 이미지 중심의 세계가 만들어낸 감정입니다. 어느 날 만난 지인은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루 종일 사람들과 소통했는데 집에 돌아오면 이상하게 더 외롭다고. 온라인에서는 계속 대화를 하는데 정작 자기 마음을 말한 적은 없다는 겁니다. 타인의 게시물에 반응하느라 바빴지 자기 하루를 느낄 틈이 없었다고 했습니다. 그 말이 오래 남았습니다. 연결이 많아질수록 자기 자신과의 연결은 오히려 약해지고 있다는 느낌이었기 때문입니다. 이미지의 세계는 속도가 빠릅니다. 다음 콘텐츠, 다음 뉴스, 다음 자극이 끊임없이 이어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생각할 틈 없이 반응하게 됩니다. 좋아요를 누르고 스크롤을 내리고 또 다른 장면으로 넘어갑니다. 이 과정에서 살아있는 나의 리듬은 점점 무시됩니다. 몸이 피곤하다는 신호, 마음이 지쳤다는 감각, 잠시 쉬고 싶다는 욕구는 화면의 속도에 밀려 사라집니다. 비교는 여기서 더 깊어집니다. 누군가의 성공담을 보고, 누군가의 여행 사진을 보고, 누군가의 밝은 얼굴을 보며 우리는 자신도 모르게 기준을 바꿉니다. 충분히 잘 살아온 하루도 갑자기 초라해 보이고 작은 성취도 의미 없어 보입니다. 이 비교는 경쟁이 아니라 침식입니다. 서서히 자기 감각을 갉아먹습니다. 실제 삶에서는 누구나 흔들립니다. 계획이 어긋나고 몸이 예전 같지 않고 관계도 늘 순탄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미지의 세계에는 이런 흔들림이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점점 자기 삶을 미완성처럼 느끼게 됩니다. 아직 부족하고, 아직 모자라고, 아직 더 나아져야 할 것 같다는 감정이 상시적으로 깔립니다. 여기서 중요한 질문이 생깁니다. 우리는 왜 이렇게 쉽게 이미지의 세계로 끌려갈까요?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이미지의 세계는 즉각적인 보상을 주기 때문입니다. 반응은 빠르고, 자극은 강하며, 인정은 손쉽게 얻을 수 있습니다. 반면 살아있는 현실은 느립니다. 관계는 시간이 걸리고, 성취는 쌓아야 하며, 만족은 조용히 찾아옵니다. 빠른 세계에 익숙해질수록 느린 세계는 지루해 보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점점 더 화면 속으로 들어갑니다. 하지만 그 안에 오래 머물수록 이상한 일이 벌어집니다. 감정은 예민해지고, 집중은 짧아지며, 혼자 있는 시간이 불편해집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는 시간이 견디기 어려워집니다. 이것이 바로 이미지 중심의 삶이 남기는 흔적입니다. 반대로 살아있는 나와 다시 연결되기 시작하면 작은 변화가 일어납니다. 산책을 하며 발바닥의 감각을 느끼고 커피 향을 천천히 맡고 대화 중 상대의 표정을 바라보는 순간들이 돌아옵니다. 처음에는 어색하지만 점점 마음이 안정됩니다. 화면에서 떨어져 나와 현실에 머무는 시간이 늘어날수록 비교는 줄어들고 감각은 살아납니다. 우리는 완전히 온라인을 떠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중심을 옮길 수는 있습니다. 이미지가 삶을 끌고 가게 둘 것인가? 아니면 삶이 이미지를 도구로 사용할 것인가? 이 차이는 생각보다 큽니다. 여기까지가 이미지의 나와 살아있는 나 사이에서 우리가 겪고 있는 변화입니다. 이제 다음으로는 이 비교의 구조가 우리 마음을 어떻게 지치게 만드는지, 그리고 그 피로에서 벗어나기 위해 무엇을 회복해야 하는지에 대해 더 깊이 들어가 보겠습니다. 다음 이야기는 단순한 사용 습관이 아니라 인간의 감정 구조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비교가 계속되면 마음은 서서히 달아갑니다. 처음에는 부러움 정도로 시작합니다. 저 사람은 잘 사는 것 같고 나는 아직 부족한 것 같다는 생각. 그런데 이 감정이 반복되면 어느 순간부터는 자기 자신을 평가하는 습관으로 바뀝니다. 오늘 하루를 어떻게 살았는지가 아니라 남들과 비교했을 때 어디쯤 있는지가 기준이 됩니다. 삶이 경험이 아니라 점수처럼 느껴지기 시작하는 순간입니다. 이때부터 사람은 자기 속도를 잃습니다. 원래 나는 느린 사람인데 화면 속 사람들은 모두 빠르게 움직입니다. 원래 나는 소박한 것을 좋아하는데
온라인에서는 늘 더 크고 더 화려한 장면이 펼쳐집니다. 그래서 자신도 모르게 삶의 페이스를 억지로 끌어올립니다. 몸은 따라오지 못하고 마음은 늘 뒤처진 것처럼 느껴집니다. 이 피로는 아주 조용히 쌓입니다. 특별히 큰 사건이 없어도 매일매일 작은 비교가 반복되면서 마음의 체력이 줄어듭니다. 밤에 잠들기 전까지 휴대폰을 들여다보다가 이유 없이 허전한 기분으로 눈을 감는 날들이 늘어납니다. 사람들과 연락은 끊이지 않는데 정작 자기 자신과는 점점 멀어집니다. 어느 분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루 종일 다른 사람의 삶을 보고 나면 자기 인생이 텅 빈 것처럼 느껴진다고. 분명히 아침부터 저녁까지 바쁘게 살았는데도 남은 것은 피로와 공허뿐이라고 했습니다. 그 말 속에는 많은 사람들이 공감할 수 있는 감정이 담겨 있었습니다. 우리는 너무 많은 삶을 동시에 보고 너무 적은 자신의 삶을 느끼며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미지의 세계는 늘 더를 요구합니다. 더 잘 보여야 하고, 더 특별해야 하며, 더 많은 반응을 받아야 합니다. 이 구조 안에 오래 머물면 평범한 하루는 가치 없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조용히 책을 읽는 시간, 혼자 걷는 산책, 아무 말 없이 창밖을 바라보는 순간들은 화면 속에서 거의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런 시간들을 점점 삶에서 지워버립니다. 하지만 아이러니하게도 바로 그 조용한 순간들 속에 인간의 회복력이 숨어 있습니다. 살아있는 나로 돌아오는 첫 번째 방법은 아주 단순합니다. 감각을 다시 쓰는 것입니다. 화면이 아니라 몸으로 느끼는 세계로 돌아오는 겁니다. 발바닥에 닿는 바닥의 온기, 컵에서 올라오는 김, 바람에 흔들리는 나무잎 소리 같은 것들. 이런 사소한 감각들이 쌓이면 마음은 서서히 현재로 돌아옵니다. 두 번째는 속도를 낮추는 것입니다. 모든 메시지에 즉시 답하지 않아도 괜찮고, 모든 정보에 바로 반응하지 않아도 됩니다. 잠깐 멈추고 생각하는 시간, 아무것도 하지 않는 시간. 그 공백이 다시 생기기 시작하면 비교의 힘은 약해집니다. 왜냐하면 비교는 빠른 흐름 속에서만 강해지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는 자기 하루를 직접 살아보는 것입니다. 사진으로 남기기 위한 여행이 아니라 발로 걸으며 냄새를 맡고 햇빛을 느끼는 여행. 공유하기 위한 식사가 아니라 천천히 씹으며 맛을 음미하는 식사. 기록하기 위한 순간이 아니라 그냥 그 자리에 머무는 시간. 이런 경험이 쌓일수록 이미지의 나보다 살아있는 나가 조금씩 힘을 되찾습니다. 우리는 완벽한 오프라인 삶으로 돌아갈 수는 없습니다. 이미 온라인은 우리의 일부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중심을 옮길 수는 있습니다. 화면은 참고 자료로 두고, 삶은 직접 사는 쪽으로. 타인의 장면은 구경하고, 자신의 하루는 체험하는 쪽으로. 이 전환이 일어나면 마음의 풍경이 달라집니다. 비교는 줄어들고, 자기 기준이 돌아옵니다. 남의 속도 대신 자기 리듬이 생기고, 남의 성취 대신 자신의 호흡이 중요해집니다. 그때 비로소 알게 됩니다. 우리는 원래 누군가의 삶을 따라가기 위해 태어난 존재가 아니라 각자의 하루를 살아내기 위해 여기 있다는 것을. 이제 다음에서는 이렇게 다시 살아있는 나로 돌아오기 시작했을 때 삶에 어떤 변화가 생기는지, 그리고 그 변화가 인간관계와 일상, 그리고 마음의 안정에 어떻게 이어지는지를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다음 이야기는 비교가 사라진 자리에서 시작되는 새로운 삶의 방식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살아있는 나로 조금씩 돌아오기 시작하면 가장 먼저 달라지는 것은 인간관계입니다. 예전에는 메시지의 개수와 반응의 속도가 관계의 깊이처럼 느껴졌다면, 이제는 얼굴을 마주한 시간, 함께 침묵할 수 있는 순간, 말없이 걸어본 거리의 길이가 더 중요해집니다. 연락이 잦지 않아도 마음이 연결된 사람이 있고, 매일 소통해도 어딘가 비어있는 관계가 있다는 사실을 몸으로 알게 됩니다. 이미지의 세계에서는 우리는 늘 보여지는 나로 존재합니다. 잘 나온 사진, 단정한 문장, 적절한 표정. 그러나 실제 삶에서는 그런 연출이 오래가지 않습니다. 피곤한 날도 있고, 말이 어눌해지는 순간도 있으며, 아무 이유 없이 기분이 가라앉는 오후도 있습니다. 살아있는 나란 그런 모든 순간을 포함한 존재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느새 그 불완전함을 숨기려 애쓰며 살아왔습니다. 화면 속에서는 언제나 괜찮은 사람으로 남아야 했기 때문입니다. 이 지점에서 많은 이들이 조용히 지쳐갑니다. 이유 없이 피곤하고 설명할 수 없이 허전해집니다. 겉으로는 잘 지내는 것처럼 보이지만 속에서는 자신과 멀어지고 있다는 신호가 계속 울립니다. 바로 그때 필요한 것은 더 많은 자극이 아니라 더 깊은 현실입니다. 살아있는 현실은 화려하지 않습니다. 대신 촉감이 있습니다. 따뜻한 밥의 온기, 오래된 의자의 감촉, 저녁 공기의 냄새, 창문 너머로 들어오는 빛의 각도 같은 것들. 이런 것들은 사진으로는 잘 전달되지 않지만 몸으로는 분명히 느껴집니다. 그리고 바로 이런 감각들이 인간을 다시 자기 자리로 데려옵니다. 한 분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예전에는 하루에 몇 번씩 SNS를 확인하지 않으면 불안했는데 어느 순간부터 아침에 커튼을 여는 시간이 더 중요해졌다고. 햇빛이 들어오는 방향을 보고 오늘 하늘이 어떤 색인지 보는 일이 하루의 시작이 되었다고 했습니다. 그분은 더 이상 타인의 삶으로 하루를 열지 않았습니다. 대신 자신의 감각으로 하루를 시작했습니다. 이 작은 변화가 삶 전체를 바꾸기 시작합니다. 비교가 줄어들고 속도가 느려지고 판단이 부드러워집니다. 남의 성취보다 자신의 컨디션을 먼저 살피게 되고 보여주기 위한 선택 대신 몸이 편안한 방향을 따르게 됩니다. 그러다 보면 자연스럽게 삶의 기준이 바뀝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에게 보였는지가 아니라 오늘 하루를 얼마나 제대로 느꼈는지가 중요해집니다. 이미지의 세계는 늘 미래를 요구합니다. 더 나아진 모습, 더 좋은 상태, 더 멋진 장면. 반면 살아있는 현실은 지금을 요구합니다. 지금 숨 쉬고 있는지, 지금 피곤하지는 않은지, 지금 마음이 어디에 있는지를 묻습니다. 이 차이는 생각보다 큽니다. 미래 중심의 삶은 늘 부족함을 남기지만 현재 중심의 삶은 작은 충만을 쌓아갑니다. 우리는 더 이상 완벽한 이미지가 될 필요가 없습니다. 대신 충분히 살아있는 사람이면 됩니다. 조금 느려도 괜찮고 화려하지 않아도 좋고 남들보다 뒤처진 것처럼 보여도 상관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지금 이 순간 내가 내 삶 안에 있는가입니다. 온라인은 도구입니다. 삶의 주인이 아닙니다. 화면은 참고 자료일 뿐 인생의 무대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다시 붙잡아야 할 것은 팔로워가 아니라 호흡이고 반응이 아니라 감각이며 연출이 아니라 존재입니다. 그리고 이 선택은 거창하지 않습니다. 휴대폰을 내려놓고 창밖을 보는 몇 초, 식탁 앞에서 천천히 씹는 한 끼, 누군가와 마주 앉아 눈을 맞추는 대화. 이런 작은 장면들이 쌓여 우리는 다시 현실의 사람이 됩니다. 이미지의 나에서 살아있는 나로 돌아오는 길은 멀지 않습니다. 늘 여기 있었습니다. 다만 우리가 잠시 다른 곳을 보고 있었을 뿐입니다. 이제 그 시선을 다시 현재로 가져오면 됩니다. 어느 순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삶은 더 많이 보여주는 쪽이 아니라 더 깊이 느끼는 쪽에서 비로소 살아난다는 것을. 우리는 참 오래 화면 속을 들여다보며 살아왔습니다. 남의 하루를 훑고 남의 성취를 보고 남의 장면 위에 조용히 자신의 마음을 얹어두었습니다. 그러다 보면 어느새 자신의 하루는 희미해지고 자기 감정은 뒤로 밀려납니다. 연결은 많아졌는데 정작 자신과의 연결은 끊어진 채로 말입니다. 하지만 삶은 원래 그렇게 멀리 있지 않았습니다. 숨 쉬는 이 순간, 바닥에 닿은 발의 감각, 창밖의 빛, 따뜻한 국 한 숟갈, 말없이 함께 앉아 있는 시간. 그런 것들이 바로 우리가 찾던 현실이었습니다. 우리는 이미지가 아닙니다. 우리는 누군가의 비교 대상도 아닙니다. 우리는 각자의 리듬으로 하루를 살아내는 존재입니다.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고, 느려도 괜찮고, 남들보다 화려하지 않아도 됩니다. 중요한 건 지금 이 순간, 내가 내 삶 안에 있는가입니다. 화면 속의 내가 아니라 여기 앉아 있는 나로 살고 있는가입니다. 혹시 요즘 이유 없이 허전했다면 더 많은 자극을 찾기보다 잠시 멈춰보세요. 휴대폰을 내려놓고 숨을 고르고 주변의 소리를 들어보세요.
그 작은 멈춤 속에서 우리는 다시 자신을 만납니다. 그리고 그 만남이야말로 이 시대의 가장 귀한 회복입니다. 삶은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살아내는 것입니다. 비교하는 것이 아니라 느끼는 것입니다. 연출하는 것이 아니라 존재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이 여러분에게 잠깐의 쉼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내일을 맞이할 때 조금 더 자기 삶 안에 머무는 하루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이미 충분합니다. 다시 현재로 돌아오기만 하면 됩니다. 함께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